우리 우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cause of action은 claim이죠. 소송. 이러한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소송, 위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뭘까요? 자, 임차인은 must 그죠? 이건 must죠. 랜로드한테 하자 부분을 임대인이 모르는 하자 부분을 우리가 통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보수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이죠. 이게 이제 룰을 해석하고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데 이러한 절차적인 원칙, 소송의 절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게 이제 패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지금 두 번째 장이 다 나왔어요. 지금 중요한 사항들이. 그렇다 그러면 자 간혹 보게 되면 우리가 시험 보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게 뭐냐 이게 그죠? 이게 뭐죠? 뭐 일본 사이테이션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요것도 각본 법은 이제 우리가 추가로 이제 쓰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로젠바움 케이스인데요. 이러한 implied warranty habitability 우리가 위반이 있는 경우 어떻게 돼요? 이 케이스가 로젠바움 케이스니까 자 렌탈피를 유보할 수 있다 돼 있죠.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의 원고 자체가 14개월 동안 점유하면서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은 로젠바움 케이스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케이스가 또 중요한 우리가 단서 조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 1번 자체를 읽지 않게 되면 14개월이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테넌트가 그죠? 우리가 집중 책임과 그죠? 비용을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한테 우리가 전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위 카운터 클레임으로 우리가 이러한 implied warranty habitability의 카운터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아주 큰 거죠. 이게 입증 책임이라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입증 책임의 그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도 기본적으로 이제 피고가 그렇지 않다고 입증하는 거죠. 원고가 우리가 기본적인 보통법의 우리가 원칙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게 되면 원고가 입증하는 게 아니고 피고가 그렇지 않다고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가 마르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렇죠. 그 원고는 그냥 소만 제기하면 돼요. 입증은 이제 상대방이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입증 책임이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뭐 참고로 아세요. 그 명예훼손 소송에서 우리가 입증 책임이 이제 보통법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엄격 책임이니까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원고 피고가 그러니까 피고가 입증 책임을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지금 명예훼손 소송은 어떻게 돼요? 주로 이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하는 사람이고 주로 이제 명예를 훼손한 데가 주로 이제 매체들이죠. 신문사들.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시카고 트리뷴이나 로스앤젤레스 타임 이런 신문들이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법의 논리는 뭘까요? 야, 피고인 매체사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야 되는데 이게 피곤하죠. 그걸 입증 책임을 전환시킨 게 shifting burden of proof to defendant라 plaintiff로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이제 미국 언론사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미국의 역사는 영국을 결별하는 게 역사죠. 또 영국의 보통법을 영국의 커먼러를 모디파이한 게 이제 미국의 아주 개량주의적인 역사의 흐름이고 이것이 바로 미국의 언론 자유가 크게 구가하는 큰 이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사실 이제 미국 법을 이제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일반 또 사실은 또 변호사들도 모르는 영역이죠. 모르는 영역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입증 책임이라는 게 상대방한테 전가돼서 아주 반수하기 쉽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미국 같으면 카운터 클레임 하게 되면 소장의 소를 하나로 이제 형식으로 이제 판결이 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반수하게 되면 별지에다 하거든요, 판사가.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좀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코테이션 하는 게 중요하죠. 하고, 그래서 그 프랭클린 리얼 프로퍼티로 500조에다가 그 다음에 프랭클린 그죠? 지방법원 법률 240조, 그죠? 유사 법률이네요. 법률이라는 것은 그죠? 법률은 보게 되면 특히 하나는 이제 법원의 이제 행정과 관련된 법률이네요. 행정법 법원의 법률이니까 이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배상을 우리가 산정함에 있어서 좀 보다 넓은 재량을 우리가 주고 있는 거죠, 법원에. 너무 그냥 하게 되면 너무 그냥 칼질하듯이 하게 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나름대로 우리가 상황을 보고 우리가 그 재량을 그거는 행사하면 되죠. 근데 이 재량권이라는 게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면 알지만 재량권의 일탈 같은 게 있잖아요. 재량권의 일탈 같은 경우는 재량이 이제 소위 국민들의 그죠? 국민의 그 어떤 권리와 의무들이 제한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처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죠? 심판 소송이라든지 그죠?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렌트비가 이제 감소된 거, abatement damage 소위 어느 정도 손해 감소됐냐, 우리가 손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당화된 거 주고 그죠? 거주 가치, 그죠? 렌탈 비용의 가치와 그리고 소위 하자 상태에 있는 그죠? 아파트 가치의 차이다라는 거, 차이다. 이것도 룰이죠, 룰이죠. 이것도 룰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렌트 어베이먼트는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것들이 룰들이 이렇게 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룰을 해석하는 게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룰 밑에 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또 원칙들이 돼 있고, 아무리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정당화된 우리가 주거 공간의 렌탈 밸류, 공정한 렌탈 밸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뭘까요? 뭘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냐면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렌트비를 우리가 이미 우리가 묵시적으로 정당하다고 우리가 판단되는 아파트에 그죠? 그죠? 적절하게 우리가 맺었는지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계약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적절했냐, 계약이 적절했느냐, 그죠? 적절했느냐. 그리고 나서 뭘 또 봐야 되냐면, testimony나 other evidence determine percentage reduction, habitability, usability by the tenant attribute to the defect. 그죠? 하자에 대한 다른 그죠? 임차인의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그 실제 금액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증언들, 다른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2페이지가 된 판례지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헷갈리고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그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그럼 내가 소장을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써야 될지. 그죠? 여러분들. 특히 이제 임대인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내가 판사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 판례를 보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퍼센테이지 리덕션을 우리가 결정함에 있어서 또 뭘 고려해야 되냐면
자, 영향받는 곳, 그죠? 어디에 영향받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예? 그죠? 하자에 우리가 노출된 것들. 그 다음에 불편들, 짜증난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하자가 준 정도. 그 다음에, 건강을 해치는, 그죠? 간혹은 또 이제 짜증나게 하는 그런 하자의 퀄리티 정도. 위에는 이제 퍼센테이지, 리덕션에 대한, 그건 돈 문제와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돈 문제를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는 뭘 고려해야 되냐면 이러한 구성 요건들이 있어야 되죠. 정도, 그런 하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못 살게, 어느 정도 못 살게 했는지. 요 부분 자체가 뭘까요? Percentage Reduction of Habitability를 결정하는 구성 요건이에요. 이 구성 요건은 우리가 실제로 적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겠죠. 머리가 조금 헷갈리지 몰라요? 자, 500조가 있어요. 500조가 있고, 다시 보게 되면, 자, 위에 보게 되면 500조가 지금 가동되고 있죠. 그 다음에 실제적인 하자, 무보수에 대한 하자 위반이 뭐냐? 이게 프리마 파시의 에비던스죠. 프리마 파시의 에비던스죠. 에비던스고, 우리가 하자를 우리가 확인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하자 자체가 임차인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을 한마디로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래요? 기본적인 절차상으로서 우리가 임대인한테 우리가 통보를 해서 하자에 대한 통보를 상당 기간 줘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고, 그건 이제 소송을 하기 위한 절차들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오른쪽 부분 버튼 뭘까요? 500조, 240조는 우리가 실제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 혹은 재량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산정액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산할 때는 뭘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더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죠. 한마디로 이러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막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작동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damage are recoverable when tenant cannot best comfortably, 뭐 한마디로 목욕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동물이 안 난다든지, 한마디로 또 벌레가, 그죠? 뭐 이렇게 있다든지, 그러게 되면 결국은 병이 퍼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날씨에 따라서 비가 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어떤 룸 자체는 어떻게 돼요? 피해야 되겠죠. 아마 지금 우리가 백룸 같은 경우는 포기한 상태죠. 손주방 자체를 침대 주출고 하다 보니까 포기한 상태고, 이런 것은 이미 정확하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임대인의 사항. 우리는 뭐요? 한마디로 임차인과 임대인은 누구를 편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법률 관계만 우리가 따지고 실제로 사실관계에 따라서 손해배상액만 산출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임차인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죠? 임차 금액을 퍼센테이지만큼 우리가 감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또 임차 기간 동안, 그죠? 숫자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만큼. 그죠? 한마디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액을 그렇게 산정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테넌트가 이제 책임지는 부분도 있겠죠. 어떤 경우일까요? 자, 있다 그러면